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래전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기이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릴 적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지역 노인들 사이에서 수십 년째 조용히 전해져 오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시겠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등골이 한번 서늘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는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해지면 산에 들어가지 마라. 해지고 나서 산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마을 어른들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안전 경고인 줄만 알았는데 거기에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산 어딘가에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집이 한 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성격이 꼿꼿하고 겁이 없기로 마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박서방은 산 너머 마을에 급한 볼일이 생겼습니다. 낮에 출발하면 해지기 전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였는데 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산을 넘다가 그만 해가 져버렸습니다. 산길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발밑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박서방은 애를 쓰며 걸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어디쯤 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뉘어지는데 어느 쪽이 마을로 내려가는 길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만 사각사각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자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삐걱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산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박서방은 처음에 눈을 비볐습니다. 깊은 산속의 불빛이라니 저게 도깨비불인가 싶었습니다. 예로부터 어른들이 말씀하셨지요. 산속에서 보이는 불빛을 함부로 따라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그런데 박서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대로 있다가는 산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박서방은 그 불빛을 향해 발을 옮겼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불빛은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박서방의 눈앞에 낮은 돌담과 기와 지붕이 나타났습니다. 영락없는 살림집이었습니다. 처마 밑에는 옥수수와 박이 매달려 있었고 마당에는 장독대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사이로 등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박서방은 대문 앞에 서서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거기 누구 계십니까? 길을 잃은 나그네인데 하룻밤 신세 좀 지게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잠시 후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사각사각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였습니다. 홀로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이가 가늠이 안 됐습니다. 30대로 보이기도 하고 50대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새까맣고 윤기가 흘렀으며 피부는 달빛처럼 희었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깊다고 해야 할까요? 조용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 눈을 보는 순간 박서방은 괜히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박서방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올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냥 문을 활짝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기다렸어요. 기다렸다는 말에 박서방은 등골이 오싹했지만 추위에 떨던 터라 그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지펴져 있었고 방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자리를 잡고 앉자 여자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서방은 방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벽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통 집이라면 조상님 사진이나 달력 하나쯤 붙어 있을 법한데 사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놓인 작은 나무 선반 위에 항아리가 하나 올려져 있었습니다. 작은 항아리였는데 이상하게도 그것만 빛을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등잔 불빛과는 다른 어딘지 모르게 푸르스름한 빛이었습니다. 박서방이 그 항아리를 들여다보려는 순간 여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밥상과 함께 작은 도자기 잔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잔에는 투명한 액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세요. 오래 걸으셨을 텐데. 박서방은 고맙다며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었습니다. 술이었습니다. 색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투명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상한 냄새였습니다. 꽃향기 같기도 하고 솔잎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오래되고 깊은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습니다. 무슨 술입니까? 박서방이 물었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산에서 나는 것들로 담갔습니다. 드시면 피로가 풀릴 거예요. 박서방은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지 않았습니다. 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물처럼 부드럽게 넘어갔는데 넘어가자마자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불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온몸이 나른해지면서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상하다. 박서방은 생각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박서방은 아주 넓은 들판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낮처럼 밝았는데 해가 없었습니다. 사방이 환한데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 들판 한가운데 방금 전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의 여자는 달랐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이 이 세상 옷이 아니었습니다. 옷자락이 바람도 없이 하늘거렸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 산에는 오래된 원혼들이 있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요. 저는 그들이 이 산을 떠나지 못하도록 이 산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박서방이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한때 이 산에서 죽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 말에 박서방은 꿈속에서 소스라쳤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무슨 말이요? 이 산에는 사람을 잡아끄는 기운이 있어요. 밤에 길을 잃은 사람이 그 기운에 이끌리면 낭떠러지로 걸어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기도 해요. 여자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지어 기다리는 거예요. 밤에 길을 잃은 사람이 오면 그 술을 먹여 재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운이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박서방이 물었습니다. 그 술이 뭐가 들어있는 거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원혼들의 한이요. 원혼들의 한. 박서방은 꿈속에서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원혼들이 그 술에 들어있다는 말이요? 아니요. 원혼들의 한을 풀어준 것이 들어있어요. 여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산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한을 제가 조금씩 받아서 풀어줬어요. 수백 년에 걸쳐서요. 그 기운이 이 술 안에 있어요. 그걸 왜 나그네에게 먹이는 거요? 한 번 마시면 잡기가 범접하지 못해요. 이 산의 나쁜 기운이 사람을 붙잡지 못하거든요. 내일 아침에 산을 내려갈 때 아무 탈이 없을 거예요. 박서방은 꿈속에서 한참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기이하고 무서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래 이 산을 지킨 거요? 여자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처음에는 기억하려 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렸어요. 꿈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박서방이 눈을 떴을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따뜻한 햇빛이 창호지를 통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몸이 거짓말처럼 가뿐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지쳤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 전혀 피로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기운이 넘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여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소박하지만 구수한 된장국과 흰 쌀밥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밥을 먹으면서 어젯밤 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소. 당신이 나온 꿈을. 여자는 그냥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혹시 당신 사람이 아닌 거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박서방의 빈 밥그릇에 밥을 더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어서 드세요. 산 내려가려면 든든히 먹어야죠. 밥을 먹고 박서방은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고맙소. 은혜를 잊지 않겠소.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 돌담을 따라 내려가세요. 1시간도 안 돼서 마을길이 나올 거예요. 박서방이 문을 나서려다 돌아봤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없어요. 이름이 없다니? 오래전에 잊어버렸어요. 박서방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돌담을 따라 산을 내려갔습니다. 여자의 말대로였습니다. 1시간이 채 안 돼서 익숙한 마을길이 나왔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박서방은 동네 어른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다들 침묵하다가 한 노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여자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이 희고 눈빛이 깊었소? 그렇소. 구석에 작은 항아리가 있었소? 있었소. 노인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아직도 있구먼. 내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요.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 산에 화전민이 살았어요. 산을 일구며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해 역병이 돌아서 마을 사람이 모조리 죽었어요. 그 중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역병이 돌기 전에 이미 그 여자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마을에서 뭔가를 잘못했다고 몰아붙여서 산속에 버려진 거요. 그 여자가 귀신이 된 거요. 그런데 이 여자는 보통 귀신이 아니었어요. 자기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혼을 걷어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은 자리에 집을 짓고
이 산을 지키기 시작한 거요. 왜요? 왜 산을 지키는 거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살아있을 때 산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를 집에 재워준 적이 있었대요. 그게 그 여자의 습관이었어요. 죽어서도 그 습관을 잊지 못한 거지요. 그 술은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가 수백 년에 걸쳐서 이 산에서 죽은 원혼들의 한을 하나씩 풀어줬어요. 대신 그 한을 자기 몸에 담았어요. 그러면 원혼이 산을 떠날 수 있거든요. 그 기운이 쌓여서 술이 된 거요. 그 술을 마시면 밤새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그 원혼들이 해원을 하고 떠난다는 거요. 그리고 술을 마신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마음도 가뿐해지고 이후로 만사가 잘 풀렸다는 거지요. 노인이 박서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한테서 술을 얻어 마신 사람이 몇 있었는데 하나같이 이후로 병이 낫기도 하고 오래 막혔던 일이 풀리기도 했어요. 박서방은 정말로 그 해부터 만사가 잘 됐습니다. 몇 해째 흉년이었는데 풍년이 들었고 앓던 아내의 병도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나 박서방은 문득 그 여자가 생각나 다시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집이 없었습니다. 돌담도 기와지붕도 장독대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엔 그냥 오래된 나무들만 빼곡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와 노인에게 말하니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집은 길을 잃은 사람한테만 보인다고 했어요. 찾아가려고 가면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그 여자는 언제까지 거기 있는 거요? 이 산에 더 이상 원혼이 없어질 때까지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담은 한을 다 풀어낼 때까지요. 그게 다 되면 그 여자도 비로소 편히 갈 수 있다고요. 박서방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산을 바라봤습니다. 저 깊은 산속 어딘가에 이름도 없이 수백 년째 혼자 앉아서 원혼들의 한을 풀어주고 있는 여자가 있다는 것이, 이 이야기는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그 마을에서 전해졌습니다. 밤에 산에서 길을 잃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 중에 낡은 기와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다는 사람이 가끔 나타났습니다.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투명한 술, 그 술을 마시고 꾼 기이한 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그 묘한 가뿐함. 그 집을 다시 찾아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어릴 적 할머니께 처음 들었을 때 그냥 옛날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 이야기가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수백 년째 이름도 없이 혼자서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여자. 찾아오라 하지도 않고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저 길 잃은 사람이 오면 문을 열어주는 여자. 어쩌면 그 여자는 이 세상 모든 곳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없이 말도 없이 그렇게 누군가를 지켜주는 존재들이.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등골이 서늘하셨나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따뜻해지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